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받으셨죠, 인물은? 저희 작은 애가,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 그래서 올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초등학교 학교 가면은 우리 학교 딱 생각하면은 가기 싫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가기도 싫고 막 그런데 우리 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 가게 됐다고. 그래서 요즘에 너무 이렇게 막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우리 국어 예전에 국어, 수학 그런 거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애도 남자애가 그러는데 산수에 조금 관심이 있더라고요. 산수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큰애는 딸인데 걔는 산수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산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에 뭐 배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숫자를 배우고 숫자 있잖아요. 1, 2, 3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 세는 거 이런 걸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하기 빼기 배우잖아요. 이제 들어가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배우는데 더하기를 배웠냐 그랬더니 아직 안 배웠대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라고. 이제 우리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더하기하고 빼기 배웠을 때 문제 되겠습니다. 문제. 네, 문제. 더하기하고 빼기 배우잖아요. 수학 시간에. 그러면 더하기를 먼저 배울까요? 아니면은 빼기를 먼저 배울까요? 벌써 정답이 나와요. 그렇죠. 더하기 먼저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빼기를 배워요. 근데 왜 그러면은 더하기를 먼저 배울까요? 두 번째 문제예요. 왜 그러면은 더하기를 먼저 배우는데 왜 빼기보다 더하기를 먼저 배울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뭔가 있어야 뺄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나갔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뭐가 있는 데서 빼야 되니까 일단 더해가는 걸 배워야 되는 거 맞고 가장 초등학교 졸업한 지 가장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 영포님께서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왜 더하기를 왜 먼저 배울까요? 뭐가 더 쉬워요? 더하기랑 빼기랑? 빼기가 더 쉬워요? 더하기는 예를 들면 1 더하기 1 하면 2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0 더하기 50 100 다 나오잖아요. 근데 빼기 한번 해볼까? 빼기? 326 빼기 27은? 299. 이거 제가 답을 유도했는데 답이 유도가 안 되네. 아니 더하기가 쉽잖아요. 더하기가 더 쉽잖아요. 빼기보다. 그렇습니다. 네, 더 쉬우니까 이게 쉬우니까 더 먼저 배우겠죠. 저도 뭐 그냥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쉬우니까 더 먼저 배우지 않을까요? 수학이 이제 나중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쉬운 걸 배우고 나서 어려운 거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마 더하기가 더 쉬우니까 더 먼저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시간이 됐어요. 수학 시간.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자 이제 조금 수준들이 있으시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자, 여기 이제 10에서 9를 빼면
써니 얼마인 것 같아요? 얼마예요? 2요. 예, 그렇죠. 야, 박수. 이거 빼기 했어요. 그럼 더하기는 이제 비슷하게 자, 9에다가 1을 더했어요. 이거 얼마일까 이거는? 10. 아, 그렇죠. 예, 박수. 10이에요, 10. 그렇죠.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자, 요 더하기 식하고요, 요 빼기 식하고 이게 같은 식일까요? 다른 식일까요? 네? 9 더하기는 10, 그다음에 10 빼기 9는 1. 요 같은 식인가요? 다른 식인가요? 아, 이거 좀 어렵나요? 이거 난이도가 좀 있나요? 아니, 수학에서 봤을 때 그냥 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공식으로 이항한다 그죠? 이항. 이렇게 9를 빼기 9는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더하기 9가 되잖아요. 여기 10이 남아있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더하기 9가 돼서 10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식이랑 이 더하기 식하고 빼기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같은 식. 근데 이게 더하기냐 이제 빼기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쉬운 거를 먼저 배우잖아요. 쉬운 거. 더하기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더하기가 이제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빼기를 배우고, 더 익숙해지면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배우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는 이제 어떤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더 우리한테 익숙한 것 같지 않으세요? 빼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제가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인물의 그림을 보면 이 빼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10이라는 숫자에서 9라는 숫자를 빼면 1이 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는 10과 9의 차이잖아요. 차이. 그러니까 10에서 요 1만큼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빼기를 다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딱 잡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딱 잡잖아요. 그리고 내 현재 상태를 딱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실력이 50점밖에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이 나오잖아요. 부족한 점수가. 그럼 50점을 만회할 만큼 막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가 태어났는데 6개월이 되면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뒤집기를 해야 되거든요. 뒤집기? 뒤집는 거 있죠. 애는 뒤집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뒤집기를 하는데 이제 6개월이 됐는데 애가 안 뒤집으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부모들이. 우리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돌 지나면 이렇게 걸어야 돼요. 애가 걸음마를 시작해야 돼요. 평균적으로. 근데 또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좀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크면 이제 이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남들은 막 뭐 영어 공부 시키고 한글 공부 시킨다는데 우리가 말을 막 늦게 떼고 막 그러면 걱정이 막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평균이라는 부분에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부모가 계속해서 뭐 그걸 자꾸 시킨다든지 뭐 학습지 교사를 붙인다든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학교 들어가면 제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학교 들어가서 이제 첫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잘 봤어요, 나름대로. 한 7, 80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첫 시험에. 네. 잘 본 거잖아요, 첫 시험을 봤는데. 근데,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있는데, 100점에서 부족하잖아요, 이게 부족하잖아요, 2, 30점이.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서도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야, 조금만 더 하면 100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얘가 또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좀 올라가지고, 그때는 또 한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막 기쁜 마음으로 딱 왔는데,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좋긴 한데,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좀 약간, 이게 한두 개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이거 한두 개 왜 틀렸을까 실수해갖고, 그 생각이 들면서, 말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야, 그러면 잘했는데, 야, 니네 반 그 단장 있잖아. 걔는 몇 점 맞았어? 뭐 그런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네. 뭔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단장은 100점 맞았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또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봤는데, 이거 100점 맞았어, 100점을.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기쁘다. 그래서 잘했다 하는데, 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냐면,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또 교만하면 어떡하나. 교만해서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참 이게 시통개발이 안 되는 아빠죠. 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이제 실생활에서. 너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만큼인데, 너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보충해야 되지 않냐. 항상 그렇잖아요. 목표치를 주고, 나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메꾸면 니네가 행복하다.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 애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그 목표를 잡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걸 막 메꾸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학 들어가면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좋은 회사에 또 취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요즘에 스펙 쌓는다고 토익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취직하면 또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게.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또 이제 저런 게 있어요. 우리 애인 사귀잖아요. 이제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 애인 사귀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딱 나는 좋아서 만나는데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애 만나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딱 사귀는데 여자친구 만났는데 같이 만났어요, 친구들하고. 나중에 딱 헤어지고 나서 다 흩어지고 나서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야, 저런 애 네가 아깝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 만나냐?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 말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 부족해야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부족한 사람. 내가 넘치면 이런 사람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부족해야 우리가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일상에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들 스스로 바라보고 원래는 사실은 사회에서 이렇게 제시한 목표고 기준인데 우리가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게 내 목표가 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맞추려고 부단히 이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돼도 힘들고 안 돼도 괴로워요. 왜냐면 되면은 또 그 다음 목표가 주어지잖아요. 또 나한테 또 다른 미션이 또 주어지고 그러니까 안 되면은 안 돼서 괴롭잖아요.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빼기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살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더하기를 한번 보면 어때요? 더하기를 보면 똑같은데 가장 먼저 우리가 눈이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구분하는 부분. 현실은 똑같죠. 현재의 모습은 똑같은데 일단은 아까는 10의 빼기에서는 목표에 내 시선이 딱 갔잖아요. 시선이 가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보니까 1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시선이 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어떻게 메꿀까? 현재는 보이지가 않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하기를 보면 현재의 상태를 보면 똑같은데 자, 여기 더하기 1을 하니까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더하기 2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1이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더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가 되죠. 현재 상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내 현재 모습에다가 내가 쌓는 실적이에요. 실적. 내가 실적을 쌓으면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주어진다는 거, 결과가. 그러니까 내가 1이라는 실적을 쌓으면 그 결과는 10이 될 거고 2라는 실적을 쌓으면 11이 될 거고 그렇죠? 이거 뭔가 좀 다르잖아요. 딱 목표가 정해져 있고 부족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내가 실적을 쌓기만 하면 그거에 따르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하잖아요. 더 쉽고 그렇죠. 더 쉽잖아요. 아까 쉽다 그랬잖아요. 더하기가 쉬우니까 더하기를 먼저 배우고 빼기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사실은 더하기가 더 쉬운 거니까 더하기를 먼저 배우고 빼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빼기 위주의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심성개발은 2A잖아요. 2A. 이것도 맞는 거고요. 사실 이것도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빼기에 치우쳐 있으니까 사실 힘들었던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이거부터 하는 거죠. 이쪽부터 하고 이게 또 잘 되면 우리가 또 목표 세울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좀 성적도 좀 올릴 수 내가 지금 90점 맞았는데 좀 더 노력해서 95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더 예쁜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도 제가 딱 이렇게 붙여왔어요. 그림도 그림 예쁘지 않아요? 저작권 없는 그림으로 붙여왔는데 이 사다리로 타고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밑에는 애기가 현재 이렇게 풍선 들고 있잖아요. 즐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목력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써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구습에 해당하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으니 만약 뜻을 더욱 굳게 세워 뼈아프게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학문을 할 터전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자신의 심지를 게을리하고 몸가짐을 함으로 해서 단지 한가하고 편안하기만을 생각하고 구속당하기를 매우 싫어하는 것이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문의 이제 뜻을 두었는데 학문이라는 게 우리는 마음의 평화잖아요. 평화로움을 찾는 거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런 것이 우리의 학문의 목표고 거기에 뜻을 두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자꾸 무너지고. 그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요거 선생님은, 그것은 구습, 오래된 습관. 오래된 습관이 가로막고 있어서, 가로막고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항목을 열거하고, 그리고 이 구습을 뼈 아프게 끊어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뼈를 깎는 각오로 이 구습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자신의 심지를 게을리하고 몸가짐을 함부로 해서 단지 한가롭고 편안하기만 생각하고 구속당하기를 매우 싫어하는 것이요. 이 말을 딱 읽으면서 참 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 대한 어떤 따끔한 지적. 뒤에 다 읽어보면 다 제 얘기예요, 다 제 얘기. 게으르고, 그죠? 게으르고, 우리가 참 게으르고, 좀 편하고 싶고, 누가 나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이제 우리, 아침에 한의원 오잖아요. 한의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 7시 전에 좀 일어나야 돼요. 그래, 이제 준비하고, 집에 뭐 이렇게 아침부터 먹고, 이제 씻고 나오려면은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조금만 더 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한 15분만 더 자자. 그리고 어떨 때는 한 15분 자고 일어나도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도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자다가도 이제 갑자기 확 일어나갖고 잠도 제대로 못 자죠. 15분 잔다고 해도 그냥 15분 좀 있어 언제 걸리지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더 자지도 못하고. 근데 15분이 또 지나고 이러면 또 바빠지잖아요. 바빠져. 그다음부터는 다 챙겨야 되니까. 원래 하던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바쁘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뛰어가고 이제 중간에 막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여기 말고 그 전에 한의원에 있을 때는 좀 더 여기서 멀었어요. 저 위치가. 그래서 더 빨리 일어났어요. 더 빨리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 됐는데 좀 불가피하게 좀 늦을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배가 아프다든지 화장실에 가다든지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좀 이렇게 늦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깨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9시까지 가야 되는데 한 9시 반까지 이제 직원들이 청소를 막 했거든요.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굳이 안 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진료는 9시 반부터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깨가 나면서 한 1년은 꼬박 딱 9시 전에 딱 도착했다가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9시 한 5분, 9시 10분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됐으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눈치가.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대표 원장님도 눈치가 보이고 하니까 아침에 조금 더 잔다는 그 잠깐의 편안함은 있었지만 가면은 또 계속 괴로운 거예요. 가면은 또 눈치가 보이고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막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갈 때도 이렇게 그 정시 전에 한 5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랑 시작하고 나서 막 5분 10분 있다 가는 거랑 이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학교 갈 때 이렇게 5분 전에 가면 당당하게 딱 문제로 탁 들어가야 되니까 딱 둘러보고 여기 앉을까 하고 그렇게 앉잖아요. 근데 5분 지나고 나면 어때요?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해갖고 여기 뒷자리 어디 없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빨리 가서 다 앉잖아요. 조용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 되게 최소한의 어떤 일인데 그걸 지키면 내 마음이 당당해져서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 그 기본을 안 지키면 자꾸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좀 늦다 보면 어때요? 늦다 보면 자꾸 주위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주위에서 그러다 보면 애들이 뭐라고 하고 교수님이 뭐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는 구속당하기가 싫은데 오히려 자꾸 구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떡썰기가 답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떡썰기는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최소한의 내가 할 거,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그것마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하려고 하니까 편안하지가 않고 자꾸 구속을 당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우리 게으름이라기보다는 게으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떡썰기를 한다 이렇게 하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뀌거든요. 마음이 편해지고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순백이가 한번 해볼까요? 둘째는 항상 반짝할 것을 생각하여 조용함을 지키지 못하고 어지럽게 드나들면서 말만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것이오. 네,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어떤 구습, 나쁜 습관, 오해된 습관은 뭐냐면 항상 동작할 것을 생각하여 조용함을 지키지 못하고 또는 이렇게 어지럽게 드나들면서 말만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죠.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고 고민을 하고 나서 뭔가를 딱 이제 일에 착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또 너무 생각만 해서 너무 생각만 해서 아예 일을 시작도 못하는 거.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이번에 새해 들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하잖아요. 올해는 운동해서 내가 살을 빼겠다. 저랑은 상관이 없는 말인데 어쨌든 올해는 운동해서 저는 이제 살을 쪄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주위에 막 말을 해요. 올해 우리 알파한테 살을 안 찔 거야. 기대해봐. 이렇게 하고 막 이것저것 막 준비해요. 아령도 준비하고 막 단백질 보충제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한 3일 하니까 지겨서 못하겠더라고요. 지겨서 물려가지고 못 먹겠고 말을 해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습관이 딱 잡고 있더라고요. 저를 잡고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이것도 있잖아요. 또 계획을 막 이것저것 막 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이것저것 막 쑤셔대다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 있잖아요. 뭐 했지? 1년 지나고 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너무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또 하려고 하면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 있죠. 완벽하게 준비해서 뭔가를 나아가야 된다고 하면 내가 너무 미흡하니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는 그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막 일을 벌리고 다 좋아 보여서 막 이것저것 찔러보는 거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한 걸음씩 우리가 한우물을 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씩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민이가 읽어볼까요? 셋째는 여러 사람들과 의견이 같은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싫어하여 세속에 빠져 조금 행실을 닦고 성가려 하나 남들과 괴리될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런 거 많거든요.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면 제 생각이 다른데 그 앞에서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런 내 생각은 다른데 이렇게 막 가슴속에 담는다. 내 생각은 달라.
얘네가들이 말하니까 듣다 보면은 좀 짜증도 나고 그러다 거기서 막 표출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 또 계속 듣다 보면 또 이상하게 내 생각도 바뀌기도 해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학교에서 왕따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을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을 뒷담화를 깠는데 한 친구가 안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너는 왜 그러니 혼자만 그러면서 왕따를 막 시키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본질을 그게 있잖아요. 본질을 이해하고 현상에 속아주자는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너무 주장을 한 나머지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비명했죠. 근데 갈릴레이는 똑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 판사가 그 지동설을 부정하면 내가 살려줬다. 그래가지고 다 부정을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면서 한마디 했죠. 그 지구는 돈다,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 들으면 안 되니까.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잖아요. 그럼 산 게 좋은 거 아니야, 일단.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옳다고 하면 밝혀지니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실은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 내가 맞지만, 내가 옳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 한 번은 물러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 네 말이 옳고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막 싸우려고 하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결국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커지고 그렇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코페르니쿠스를 알아봤는데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사실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때 이분도 이렇게 막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이렇게 막 논문을 쓰긴 했는데, 거기 이제 서문 같은 데다 이렇게, 이게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출구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 이제 그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져 왔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저주기, 그 다음에 본질을 이해하고 현상에 속아주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필요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습관으로는 용퍼님께서 한번. 넷째는 문장으로 당시 세상에서 일어나기를 좋아하여 경전의 내용을 표절해서 쓸데없이 화려하게만 꾸미는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장으로 당시 세상에서 일어나기를 좋아하여 경전의 내용을 표절해서 쓸데없이 화려하게만 꾸미는 것이요. 요 말을 보면 그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원 영색 설의인 이렇게. 그러니까 꾸미는 말, 그다음에 어떤 꾸미는 표정 가지는 사람치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저런 거죠. 아첨하는 사람, 뭐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말도 막 번드르르하게 잘하고 옷도 막 다 멋있게 입고 와서 좋은 차, 요즘에 또 사기꾼들은 벤츠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차를 몰고 와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인하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근본이 뭐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은 그 알맹이잖아, 알맹이. 겉으로 표현해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중시해야 될 부분은 그 근본이고 알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인한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내가 어진 마음이 있으면 굳이 표정을 막 좋게 하고 막 나를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표정만 배우잖아요. 뭐 스피치하고 뭐 이런 데서 면접하고 같은 데 보면 표정을 어떻게 해라, 화장을 어떻게 해라, 옷을 어떻게 입어라 배우는데 그런 거에 내가 힘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잊게 돼서 그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웃는 얼굴을 짓는다고 딱 마음을 먹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딱 나가볼게요. 몇 분 버틸 수 있어요. 한 3분 정도 버티면 이제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웃어야 된다는 걸 까먹고 원래 표정으로 돌아와 있고 그렇거든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근본적인 부분, 인한 마음인데 그것을 내가 충실히 하지 않고 자꾸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장의 다섯 번째 구절을 꼭꼭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는 글 짓는 일에만 힘을 기울이고 검은 것 타기와 술 마시는 것을 업으로 삼아 한가히 놀면서 세월을 보내며 스스로는 깨끗한 음치라고 여기는 것이요. 예, 그 다음 것도 그냥 읽어보세요. 여섯째는 한가한 사람을 모아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배불리 먹고 하루를 마쳐 다만 남과 다투는 데만 힘을 보태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렇죠. 취미생활 있잖아요. 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영심이는 뭐 좋아해요? 취미가 음악 듣기. 현성이 차 마시는 거. 와. 다도 뭐 이런 거. 아니 다국까지는 아니고 그냥 카페에서 조용히 참았어. 멋있어요. 새로운 거. 그리고 대호는 뭐 좋아해요? 바둑 좋아해요? 바둑? 놀고 먹기. 그렇죠. 최고의 제일 좋은 거. 이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게 저도 놀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저기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검은 거 타는 거, 음악 그렇죠. 음악이고 술 마시는 건 요즘도 그래서 아주 그 유행하는, 항상 유행하는 전 시대에 거쳐 유행하는 거고. 그리고 글 짓는 것도 이건 이제 뭐 독서 이런 거 관련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가히 놀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런 이상이자 꿈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또 한가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하루를 보내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를 막 이루는 것보다 사실 이게 좋잖아요, 이게 놀고. 이게 누구나 바라는 거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해서 여기 모인 거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놀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떡설기고 비방 엄마 안 하기 그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떡설기 요거
비방문만 풀이 안 하지. 요것만 하면 사실은 이렇게 뭐 검은고를 타던 뭐 술을 마시던 바둑이나 장기를 두건 뭐 하루 야구를 보건 상관없는데 이제 요거를 안 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놀면서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놀면서 집에 있으면 좀 집안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청소도 좀 내 방 청소도 좀 할 수 있고 그게 냅독적이잖아요. 그게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그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 어쨌든 부모님 나한테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조금 잘못하시더라도 우리가 뭐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요것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 간섭이 자꾸 들어오고 내가 평화롭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놀지도 못하는 거예요. 놀고 싶은데 못 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다투는 사람, 남과 다투는데 힘을 보태는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화내고 다투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그런 학문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그런 큰 오래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째는 한번에 한번 해볼까요? 7개는 무기를 부러워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하여 남들과 녹과 같은 음식 먹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요. 예, 그렇죠. 보기를 부러워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하여 남과 녹과 거친 음식 먹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돈 많으면 좋잖아요. 돈 많으면 좋고 돈 있으면 좀 멋진 옷도 입고 싶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그거는 뭐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이걸 몹시 부끄러워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치게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그 명심보감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지족자는 빈천명락이요. 부지족자는 부귀영구라. 지족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할 수가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보면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내가 마음이 풍요롭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베푸는 사람이 부자일 거 아니에요. 가진 게 많으면 베풀어야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딱 움켜쥐고 그냥 거기에 딱 매여있게 되면 사실 겉으로 보기엔 부자인데 부자가 아닌 거잖아요. 마치 그 우리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매여서 하게 되면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가 않고 오히려 불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9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9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 하나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그 9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그것만 추구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엔 또 다른 오래된 습관을 남아서 그게 우리 학문을 쌓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째는 명신이가 해볼게요. 8째는 즐겨하고 좋아하는 욕심은 절제함이 없어 끈을 억제하지 못해서 재미와 음악과 여색에 빠져 그 맛을 사탕처럼 달게 여기는 것이다. 네, 그것도 그렇죠. 절제함이 없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좋아하는 게 있죠. 당연히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아까 다 달랐잖아요. 다 다르고 또
그걸 좋아하는 마음은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기 저도 예를 들어서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밤만 되면 요즘에 야구 시즌이니까 맨날 야구 하잖아요. 요즘 또 아침에도 해요. 아침에 메이저리그 추신수, 유현진 아침에 경기를 유현진이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날이 날아갔어요. 하다가. 근데 그거를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출근해서 한의원에 있는데 그건 보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한의원에 왔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또. 환자분들 보고 치료를 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훨씬 더 좋아하겠지만, 야구 훨씬 더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내가 본분을 지키지 않고 야구만 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는 좀 즐겁지만 결국에는 여기 못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선 원장님 쫓아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절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균형을 맞추는 거. 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 마치 우리 요즘에 보니까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하나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에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그 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형수라고 하더라고요. 평형수. 선박 평형수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워놓아요. 바닥에. 그리고 배가 이렇게 기울 때 이쪽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우면 중심이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치가 있대요, 원래. 그럼 뭐 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너무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물건을 싣고 또 물건을 많이 쓰니까 또 이게 같이 있으면 무거우니까 여기 물을 빼버렸대요. 물을 많이 빼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배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평형수가 있는 거예요. 배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평형수가 있잖아요. 배에 선박 평형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형수. 그게 뭘까요? 뭐 같아요? 그게 뭘까요? 또 다른 문제. 절제. 절제. 그렇죠. 절제죠, 절제. 그리고 성향의 말씀입니다. 성향의 말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는 평형수가 아닐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호가 한번 그 마지막 문장을 읽어볼게요. 습관 중에는 마음을 수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되게 이와 같으니 그 나머지는 이루 다 들기 어렵다. 이러한 습관이 사람을 하여금 뜻을 경고하게 시키지 못하게 하고 독실하게 실천하지 못하게 하여 오늘 저지른 일을 내일 고치기 어렵고 아침에 그 행실을 뉘우치다가 저녁에는 이미 다시 그렇게 하나니 반드시 용맹스러운 뜻을 크게 분발해서 마치 칼을 가지고 단칼에 뿌리를 깨끗이 끊어버리듯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어 조금만치라도 나무 내기 없게 하여 때때로 매한 크게 반성하는 방법을 더하여 이 마음을 하여금 한 점이라도 옛날에 물든 더러움이 없게 한 뒤에 학문이 나아가는 공부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8가지의 오래된 습관, 그 습관을 들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루 다 되게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한문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습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지른 일을 내일 또 저지르고 아침에 뉘우쳤다가 저녁 때는 또 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반드시 용맹스러운 뜻을 크게 분발해서 마치 칼을 가지고 단칼에 뿌리를 깨끗이 다 끊어버리고 응?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서 칼끝만 치라도 그런 남는 게 없게 만들어.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우리 잡초 없애려면 그냥 그 잎사귀만 자르면 잡초가 안 빠지잖아요. 또 자라잖아요. 그 잡초 뿌리채 뽑아야 돼요. 뿌리채 뽑듯이 우리의 그 구습을 오래된 습관을 뿌리채 뽑아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죠. 한 번에 풀어 뽑아낸다는 건 아니고 계속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 아침에 뉘우쳤다가도 또 오후에 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뿌리를 뽑아내겠다. 단칼에 배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조금씩 한 걸음씩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내가 이제 그런 낡은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윤건 목사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그 마음,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아까 더하기 세기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9개를 누리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보너스로 내가 한번 실적을 쌓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받아들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렇게 해보도록 해요. 네. 자, 강의 마치고요. 자, 소감 한 번씩 들어볼게요. 선생님부터. 생활순환과 네트워크 설계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 예. 박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족을 안 하는데 네, 그렇죠. 네. 더하기 생활 하겠다. 만족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만족을 한번, 만족과 감사라는 마음을 한번 얻게 되면 참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농민님. 이제 떡을 해야겠습니다. 예. 보내주세요. 자, 영건님. 성현의 말씀으로 구습을 타파하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뭐 되겠습니다. 아, 네. 멋있습니다. 네, 호코. 신성기를 열심히 해서 내 습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진짜 한명이 스스로를 그렇게 안 좋은 습관에 빠져 있는 걸 알면서도 잘 못 끊어낼 때가 많은데 좀 뜻을 좀 굳게 해가지고 좀 끊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싸! 감사합니다. 네, 영신이요. 무의식적 마음속에 있는 태동의 강발에서 벗어나겠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우. 잘 모르겠어요. 잘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강의가 좀 어려웠나 봐요. 제가.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